네, 안녕하세요. 미국의 발견의 강의에 자리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I'm a man. 나는 인간이다. 문맥에 따라서는 나는 남자이다. 명예 그런 뜻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의 그 사회문화적인 그런 문맥을 보면은 나 또한 당신처럼 인간입니다라는 그러한 굉장히 그 슬픈 현실을 절규하는 그러한 외침의 영어 표현입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분은 물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닥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시고요. 네. 여기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여러 사람들이 그 I am a man이라는 그런 플래카드 이 피켓을 들고 행진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여기서는 이렇게 탱크가 있죠? 미 육군 내셔널 가드에 있는 각 주 단위로 사실은 운영이 되는 그러한 어, 군대 단위인데요. 또 한쪽에서는 또 내셔널 가드의 그런 군인들이 이렇게 총에 베요넷 그런 총검을 끼우고 위협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한 백인이 또 I'm a man이라는 이 행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어떤 여성분이 실은 백인입니다. 앞에 있는 그 툼스톤 그 묘석인데요. 그 그레이브 사이트 이 무덤 터가 여기 바로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묻혀 있는 미국의 조지아주의 애틀랜타입니다. 여기에서 한 백인 여성분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기도를 하는 아니면 경의를 표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오늘 강의를 맡은 저에 관한 간단한 프로파일이 따르고 있고요. 네, I am a man, 문맥상 to, 나 역시 인간입니다. 요것이 이제 표현된 그 원래의 저희 그 저서에서 나왔던 그런 표현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Dr. King kept on striving for his beliefs. 킹 목사님은 우리는 목사라고 그러지만은 미국에서는 주로는 닥터 킹 박사님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kept on, keep on ing, on이 없어도 되죠. 계속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다. 네, striving이 바로 뭐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자기 신념 믿는 바를 위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분투했다,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No matter what the cost was, 그 대가 비용이 무엇이었던 것 간에라는 그런 표현이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자기 신념을 이렇게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투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김 목사님은 그 1929년에서 68년까지 만 39년의 젊은 나이에 암살자의 총탄에 맞아서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그런 불운 중에도 정말 비극 같은 그런 어, 마침을 하셨는데요. No matter what the cost 다음에 이렇게 이러한 no matter what, no matter when, no matter which 이런 식의 no matter how 이런 양보절이라고 그럽니다. 무엇은 양보해 주는데 주절이 그거를 반론을 제기하거나 그 정도를 깎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요 구문에서 이렇게 비동사 여기서는 cost was 이렇게 비동사가 생략이 되는 그러한 생략될 수 있는 그리고 문맥상 이해되는 주어와 동사가 함께 생략되는 경우도 대단히 자주 있습니다. 자, 요 관련이 되는 사건이 바로 1968년에 3월 29일에 테네시주의 미국의 남부에 해당하죠. 남부로는 상당히 저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그러한 완전히 그 딥 사우스 아주 밑쪽 그 남부는 아니고요. 그거보다는 좀 올라온 그러한 테네시 주의 멤피스시에서 여기 멤피스 하면 또 엘비스 프레슬리의 그 맨션 이스테이트 그 대저택과 그 죽어서 이제 그 또 박물관이자 기념관이 있는 그 도시죠. 여기서 civil rights workers, 민권 운동 활동가들하고, 그리고 sanitation workers, sanitation은 위생입니다. 위생 근로자들이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도시의
청소과에서 일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I'm a man march를 그런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의 굉장히 그 최저의 그 임금이나 그런 근무 조건도 되지 못하는 그러한 조건을 향상시키고자 모여서 하는 그러한 민권운동, 경제적인 영역으로 이제 들어온 그런 민권운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서 내셔널 가드 탱크와 그 베어넷 총검을 찬 그런 총 앞에서도 불구하고 그 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그 절규가 바로 I'm a man, 나도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가끔 보면은 이분 말고도 저 뒤에도 또 백인분이 또 있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간혹 있는 백인분이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그 플래카드를 들고서 또 행진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분들이 이렇게 백인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행진을 하는데 요 움직임이 요 행진이 많은 부분이 또 그렇게 킹 목사님에 의해서 주도가 된 그러한 행진입니다. 이 행진이 요 날부터 6일 후인 4월 4일 한창 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 남부의 그러한 음, 아름다운 그런 자연이 아름다운 시절이죠. 그러나 요 근처에 저 자신은 거기를 다 뭐 직접 발로 가보고 눈으로 목격을 하고 나중이지만은 그랬던 것인데 멀지 않은 곳에서 또 어, 이러한 움직임을 지원을 하고 또 한편은 이끌고 하면서 잠깐 그 모텔에 자기의 그런 음? 뜻을 같이 하는 동생들이나 후배들과 또 같이 또 친구들, 동료 이런 분들하고 잠시 들렸던 그러한 모텔에서 총탄을 맞고 이제 세상을 떠난 그런 비극의 그런 도시입니다. 나도 인간이다.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인간이 아닌 적이 있었나 보죠. 이분들이 I'm a man이라고 하는 문맥에 따라서는 인간, 사람, 남자일 수 있는 이것이지만은 이전에는 무엇이냐? 이 흑인들의 경우에는 이때는 뭐 1968년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미국 시민이고 모든 것을 누려야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러지 못한 거예요. 이분들의 원래의 1619년에 미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그런 노예들이 도착을 합니다. 그럴 때 이후로 이분들의 법적인 지위는 어떤 물건입니다. 사물, 어느 article, 어떤 그것도 물품, 항목, possession, 소유물. 그러나 법적으로 가장 많이 그 당시에 썼던 말이 chattel입니다. chattel. 이 chattel이 바로 이분들을 그런 물건으로 보는 a movable article of personal property, 개인 재산에 움직이는 그러한 항목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human being, 인간인데, considered to be someone's personal property. 어떤 사람이 개인적인 그러한 재산으로 간주되는 그러한 인간이다. 즉, 노예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chattel. 그래서 이들이 chattel 또는 chattel slavery, 물품 노예제도의 한 구성물로 살아간 긴 세월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헌법상으로는 1787년이면 미국의 그런 세계에서 민주주의 국민이 citizen 옛날에 그런 subject 그 식민이 아닙니다. 왕 밑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sovereignty 주권을 가진 그런 주권자로서의 시민인데요. 헌법상으로 그런 것을 누리지 못했던 사실상은 온전한 whole person이 아니라 5분의 3 인간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이제 헌법을 그렇게 기초하고 1789년에 미합중국이 이제 헌법을 기반으로 이제 정부가 거의 미합중국 USA가 시작이 되죠. 그 헌법을 가능하기 위해서 미국의 큰 주, 작은 주, 북쪽, 남쪽이 합의에 이르지 않고서는 헌법이 제정이 되지 못하고 미국의 그 13개 주가 연합한 USA가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부에서는 노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자기네들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세력화, 계산화를 위해서 모든 인간이 하나의 그 whole person, 온전한 인간으로 계산되기를 바랬는데 북쪽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컴프로마이즈 그 타협을 어디서 찾았냐면은 알았어. 노예, 흑인 한 명당 5분의 3인으로 계산을 해서 그렇게 국회의원, 특히 각 상원은 한 주당 두 명으로 큰 주든 작은 주든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연방의 컨그레스의 House of Representatives 하원 의원의 수를 그 노예를 계산하면 1인당 5분의 3인으로 계산을 해서 그 하원의 의원 수가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그러한 법적인 chattel slavery의 그 아리클 물품 항목 그리고 법적으로도 인간이 그 전적인 인간으로 간주되지 못하고 5분의 3으로 그런 특수 목적으로 해서 간주되었던 그 비극의 그런 오랜 시절이 있던 것이죠. 그러한 노예제가 지난 이후로 더 이상은 슬레이브나 채럴이 아니지만 그러나 바로 이분들이 바로 주권을 가진 시민의 그러한 권리, 그중에도 어떤가는 투표권 이런 것을 행사할 수 있었나요? 한번 보시죠. 1번 항목 보시면은 Emancipation Proclamation 노예 해방 선언입니다.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링컨 대통령 위인전에서 보시고 적이 있었을 거예요. 1863년 1월 1일에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노예가 금지된 그러한 것이죠. 전쟁 중에 미국의 남부 주들이 The Confederate States of America라고 남부 연합국을 만들어서 미 합중국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할 때 전쟁 중인 이 지역 우리 미 연방의 어, 적국으로 규정을 하고 우리에게 총을 쏜 너희들 영토 안에 있는 모든 노예는 해방이 된다. 이렇게 해방 선언서는 있었지만 노예가 해방되는데 필요한 그러한 기본적인 요건들이 사실상은 주어지지 않았던 거죠. 두 번째, 헌법 개정 10개를 확인하면서 미합중국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3번째 헌법 개정 조항이 The 13th Amendment라고 1862년 12월에, 65년 12월에 있었는데요. 전 미국 주의 영역에서, territory, 영토 안에서 노예를 금지시키게 됩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다음 해인 Civil Rights Act of 1866, 1866년 민권법입니다. 최초로 법적으로 명시된 시민권을 노예에게도, 전에 노예였던 흑인들에게도 부여하는 그런 법이 탄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년 후에 14th Amendment, 14 헌법 개정 조항인 여기에서 또다시 미국 시민권을 헌법적으로 헌법 개정 조항을 통해서 다시 명시합니다. 왜 이렇게 반복적인 그런 당신들은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명시하느냐? 특별은 금지한다고 했다가 또 다시 또 강한 문구를 쓰고 이것이 저항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1870년 또 2년 후에 15th Amendment가 있습니다. 헌법 개정 15조항에서 첫 번째로 명시적으로 이번에는 표권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그 당시에는 그 효과는 사실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870년에서부터 64년, 94년이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Civil Rights Act of 1964, 1964년에 민권법 연방 입법 제정을 통해서 유권자 등록, 노예의 후손들, 흑인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 voter registration, 유권자 등록을 하는 것을 백인들 행정부나 지방, 동네, 정부 이런 데에서 저항을 합니다. 그 방해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법을 만들죠. 네, 그 다음에 Voting Rights Act of 1965, 1965년에
투표권 법령입니다. 이것이 흑인들이 투표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의 광범위한 그런 백인 정부나 조직들, 백인 시민단체들의 행위를 금지시키는, 예를 들면은 너 흑인이야? 너 지금 등록하려고 그래? 너 근데 증명서를 가져와. 너 할아버지가 등록해서 투표한 적이 있었으면 너도 투표할 수 있는데 없으면 너 못해. 그게 바로 grandfather clause라고 주 법으로 통과시킵니다. 할아버지 조항. 할아버지가 투표한 자만이 투표한다. 사실상 불가능한 거. polling taxes. 흑인들 너 투표해? 너 세금 내 우리 동네에다. 그런 거. 협박하고 유권자 등록 차별하고 흑인이니까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금지시키는 법이 65년입니다. 그래도 백인 행정부나 시민 조직들은 계속 저항하였죠. 흑인 민권 운동은 계속되고 백인 청년들까지 아직 상당히 지연이 되고 지지부진한 그 흑인들의 유권자 등록 활동에 백인 젊은이들이 남부로 내려가서 단체로 버스를 빌려서 내려가서 함께 여름방학 때 그런 사회봉사의 차원에서 흑인들을 유권자 등록시켜주고 또 투표장, 투표 행위에 대해서 알려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까지 비교적 젊었던 날에 1985년에서부터 1992년 이 7, 8년의 그런 세월에 일리노이주 시카고 일대에서 흑인 유권자 등록을 명문 중에 명문 미국의 법대를 졸업하고 또 그러한 운동을 했던 그런 오랜 여러 해 동안의 그런 경력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 지금 사진이 보여주는 거는 1968년인데요. 분명히 시민이고 투표권을 가졌어야 되는 이분들이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되고 투표권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무렵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인의 민권 운동, 시빌 라이츠 무브먼트를 하면서 이것이 경제적 무브먼트로 가지 못하면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데 눈을 뜨고 경제적인 민주화, 경제적인 투표권 그런 개념을 자기의 그런 흑인 민권 운동에다가 이제 새로운 또 목표로 그렇게 설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경제적인 능력이 보장되지 않고 흑인은 남성이면 백인은 first class 1등급 시민, 흑인 남성은 2등 시민, 흑인 여성은 또 여성으로 또 한 급 더 내려가서 third class 시민인 이러한 현실에 놓여져 있었던 그런 때였죠. 그래서 equal employment, 직업을 구하고 하는데 동등할 것, minimum wage, 최소한 그런 최저 임금, equal work, equal pay, 같은 일을 하면 같은 그런 뭐, 급료나 임금을 받는다. 똑같은 또 working conditions, 그 근로 조건들, equal banking, equal housing, equal loans 이런 것도 있어요. 은행에 갈 때 나의 이자율은 저 백인과 같아야 된다. 내가 융자 대출을 받을 때 같은 조건이어야 된다. 하우징, 집을 사거나 주택에 들어갈 때 같은 조건이어야 된다. 레이버 유니언,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도 있어야 된다. 흑인이. 흑인이기 때문에 저항이 되고 차별을 받고 그랬던 오랜 시절이 있었거든요. 컬렉티브 바르게닝, 그 집단 그런 교섭이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상당히 다양한 경제와 노동의 그런 입법들을 또 물론 이것이 흑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은 물론 백인도 그래서 킹 목사님이 백인들까지도 그렇게 미국 사회에서 차별받고 그렇게 자기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함께 지위가 향상돼야 된다고 백인들까지 자기의 그런 활동의 영역으로 포함시키면서 새로운 사회 운동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할까요? 더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 타이밍에 백인의 그런 총탄에 맞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기운이 있었던 거죠.
이런 환경 속에서 이분들이 I'm a man이라고 절규하는 것은 당연했던 것이죠. 그러나 흑인이 절규할 때 백인이 또 참가합니다. 이분들은 소수죠. 많은 백인이 참가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흑인 민권운동, 그 유권자 등록, voter registration, 흑인들의 정치, 경제, 노동, 지위 향상, 이런 것을 지지하는 백인들이 여기 I'm a man이라는 피켓이나 외침을 하면서 같이 행진에 참가했던 것입니다. 이분들의 그런 어떤 양심, 나 아닌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진실과 목마름에 공감하는 것, 그런 정의감을 가졌던 백인들이 소수이지만은 자기가 시간을 내고 때로는 자기 비용을 들이고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감수하고 이런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혜택이 있었나요? 전혀 없죠. 그들에게 무슨 불이익이나 불편한 일들이 있었나요? 많이 있었죠. 인종적인 욕설을 직장 동료나 이웃들에게 들어가면서 사회적으로 그런 규탄을 당하고 white nigger, 이 자식은 백인인데 깜둥이네. white trash, 백인인데 나처럼. 근데 이 자식은 쓰레기야. 또는 nigger lover, 너무나 물론 한국어로 뭐 번역을 하고 나면 그다지 충격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영어로서 이 nigger하고 hell, 지옥 이런 것은 영어에서는 가장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그러한 낱말들에 해당합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표현을 또 이 사회에서 썼고 그만큼 또 어두운 적나라하는 그런 진실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nigger, 그런 깜둥이고 lover는 정말로 순수한 그런 사랑하는 연인일 사이일 수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이 더 많은 환경에서는 lover는 그거 무슨 뭐 불륜의 애인이랄지 정부랄지 그런 데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현하는 것은 너는 백인인데 nigger, lover.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러한 욕을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보다 그 현실적인 그러한 벌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페널티로는 지나가는 사람 또는 어디 서 있는 사람 너구나 하고 몰려와서 계란을 집어던집니다. 얼굴에다가. 또 직장에서는 또 해고되기도 하고 새로운 직장으로 가거나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옮겨갈 때 어려운 점. 내가 집을 팔고 또 다른 데로 새로운 또 기회가 있어서 가야 되는데 집을 내놓으면 그 리얼 이스테이트 그 브로커, 이 사람들이 그 부동산 그 브로커들이 내 집을 팔지 않고 또 안 팔겠다고 서로가 약속을 합니다. 이런 블랙리스팅 당하는 그러한 현실적인 어려움, 직장에서 잘리고 그러한 많은 것들이 이분들에게 현실적인 어려움을 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걸었던 그런 분들입니다. 이렇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테네시주의 그 멤피스에서 돌아가셨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다시 조지아주의 애틀랜타에 있는 그 킹 목사님의 그레이브가 여기 지금 묻혀 있는 그 그레이브 사이트입니다. 요 옆에 사람들은 사이드워크 그 인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주변에 버스 스탑 그리고 뭐 샵들도 있고 그러한 약간 소음과 이 사람들이 오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이분의 이 이쪽인데요. 어 제가 서 있을 때 제가 제 아이 꼬망이 그 아들하고 여기 잠깐 서서 앉아서 거기 꺼지지 않는 불에 가서도 이렇게 어 바라보고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젊은 그 백인 여성분이 나타나서 여기 딱 뭐 주저없이 무릎을 꿇고 여기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두 손을 모아서 저 앞에 있는 그 툼스톤을 바라보면서 킹 목사님에게 기도를 하는 것인지 그분을 돌아가셨지만 응원을 하고 추모하는 것인지 그러한 나름의 그러한 묵상의 그러한 시간을 갖고 나중에 일어서서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 갈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을
지켜봤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백인이 흑인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현 세대 전에는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그래서 킹 목사님의 1월 생일날, 지금은 전국적인 내셔널 할러데이가 돼 있지만은 처음에는 링컨의 땅이라고 하는 자유를 그렇게 옹호했던 땅에서조차 킹 목사님의 할러데이는 처음에는 할러데이로 휴일로 하는데 거부를 했던, 그러니까 미국 사회라는 것이 이제 이 인종적으로 굉장히 슬픈 오래한 그런 비정의, 비진실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이 현장에서 이제 이 백인 여성분의 이거를 보면서 또 그리고 또 흑 목사님의 1월 생일날 추모 집회나 아니면 시민들의 그런 모임들에 가서 보면은 또 어떤 백인 아저씨가 중년 이제 조금 지나가는 그런 나이 분인데요. 50대 한 중반 정도 되었을까요? 서로가 자기의 소감을 얘기하는데 그, 그 학교 무대 강단 위로 올라서 가지고 자기가 이제 50이 넘었는데 킹 목사님 39에 그렇게 총을 맞고 세상을 떠난 슬픈 일이지만 자기는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는지 이 나이까지 자기의 삶이 반성이 된다고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의 눈이 쏟아지는 추웠던 한겨울 날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분을 추모하고 그분을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기억을 하는 백인 분들의, 그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날 밤에 거기 모였겠어요? 많이 가족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친구도 있고 어디 가서 맥주도 한 잔 마시고 영화도 같이 보고 볼링도 치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이런 모든 것들이 보여주는 것은 내가 행복한 인간, 아름다운 사회, 좀 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는 나만의 또 내 자식만의 행복이나 발전이 아니라 함께 남과 같이 누리는 그런 행복과 발전, 성공, 의미 있는 그러한 공감 능력이 너무도 중요한, 남을 배려하고 남을 존중하고 남과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인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을 살기 쉽지 않죠. 우리 사회에도 성공과 여러 가지 그런 물질적인 그런 발전에 거의 눈이 먼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위 지도자라는 분들도 많은 그런 국민들에 대한 배려심이, 공감 능력이 거의 멸종이 된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슬픈 현실이죠. 그런 면에서 이들이 외쳤던 1968년이지만은 I'm a man. 이 절규는 아직도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미국 사회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메아리 치고 우리가 그 메아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의의 핵심으로 다시 나와 다른 사람의 그런 진실과 정의와 목마름과 추운 곳에서 외롭게 떨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위해서 함께 걷고 함께 외치고 함께 이 백인 여자분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사람이고 또 인생일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조금은 무겁고 심각했던 그런 미국의 한 역사의 단면, A Little Slice of American History 해서 우리 사회에 무엇을 또 교훈처럼 아무리 잘못된 교과서도 우리가 교훈으로 배울 것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 강의에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